시작하겠습니다. 자, 83회 용인전자입니다. 용인전자 1번.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등록에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거래처 등록. 자, 거래처 등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거래처네요. 한국식품이고요. 한국식품. 맨 밑에 자, 30 둘둘입니다. 한국식품. 동시로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아마 동시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유형은 동시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610-85-2013번이고요. 대표자 성명은 김한국. 김한국. 업태는 제조. 종목은 라면, 류. 주소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5. 네, 우편몰입력은 생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 채무 잔액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익이 발생하였다. 거래처별 초기월 문제입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들어가셔서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이 대구가 454만원인데 수정 후 금액이 545만원이네요. 차이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선급금 1000원이 580이에요. 580만원. 역시 차이가 없어졌죠.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 부환입니다. 1530만원이고요. 그러면은 차익이 없어졌습니다. 전기분 결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누락되었다. 손익계산서, 잉여금, 재무상태표 관련 부분을 수정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가 손익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관련된 부분을 수정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먼저 가야 되겠죠. 선급비용이 110만원, 대변에 보험료가 110만원, 그죠? 그러면 뭐예요? 보험료가 110만원만큼이 줄어들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560이 아니라 110만원이 줄어들었으면 450이에요. 450만원. 수정했죠? 대변에 보험료가 가 있으니까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 당기순이익 기억하세요. 5,740만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5,740만원. 빠져나와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갑니다.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당기순이익이 5,740. 요거 5,740만원입니다. 그러면 미처분 이익여금이 133600 나와 있죠? 133600이 나와 있어요. 빠져나와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셔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셨으면 133600이에요. 133600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익이 110만원 있죠? 이게 뭐겠습니까? 선급비용이에요. 자산이니까 선급비용은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변의 선급비용. 차변의 선급비용. 110만원. 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기존에 54만원이 있잖아요. 110만원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164만원. 기존에 있던 거에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차익은 없어집니다. 자, 일반 전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날짜예요. 일반 전표 7월 19일 날짜. 7월 19일 1번.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에 입금됐어요. 그냥 바로 입력할게요.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2,200만원이고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그죠? 대도상사입니다. 대도상사 금액은 2,200만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입력했습니다. 2번 8월 10날짜 분계입니다. 8월 10날짜 영업관리직 사원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계정 과목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은 980. 대변에 보통예금이 980만원입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이 980만원 꼭
암기해 주세요.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9월 25일 날짜입니다. 9월 25일 날짜. 참길무역에서 발행한 채권 시장성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취득하였다. 뭐죠 이거? 만기 보유증권에 관련된 거죠. 만기 보유증권. 차변의 만기 보유증권입니다. 차변의 만기 보유증권이 2천만원에 수수료가 10만원 들어갔으니까 2,010만원이 됩니다. 대변에는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수수료는 만기보유증권은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고요. 당좌 예금이 2천만원, 당좌예금이 2천만원, 수수료는 보통예금이 10만원이 됩니다. 10만원. 좀 비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변의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이 두 개가 있죠. 120번대가 있고요. 180번대가 있어요. 밑에 거. 이거는 유동자산이고 이게 비유동자산입니다. 120번대는 유동자산, 181번이 비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천만원, 2,010만원. 대변에 당좌예금이 2천만원이라고 그랬죠. 2천만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 보통예금이 1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예금이 10만원. 자, 10월 5일 날짜. 지난달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소득세는 예수금이잖아요. 예수금이 보통예금에서 납부가 됐습니다. 차변의 예수금. 차변의 예수금이 153,870원이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이 153,870원입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대전으로부터 받은 약수금이 약수금 500만원을 만기 전에 광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5만원 빼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습니다. 매각거래로 처리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11월 12일 날짜고요. 자, 분기 한번 해드릴게요. 할인료는 뭘로 다 분기를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매출채권 처분손실이죠. 매출채권 처분손실입니다. 처분손실 금액은 5만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이 49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어음을 할인했으니까 받을 어음은 500만원이 가면 되겠죠. 그리고 받을 어음의 거래처 대전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변부터 할까요? 차변부터 할까요? 차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5만원이고요. 또 차변에 103번에 보통예금이 495만원. 대변에 받을어음입니다. 받을어음의 거래처 대전이고요. 네, 500만원입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을 복리후생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죠. 차변의 복리후생비. 차변의 복리후생비. 그냥 바로 입력할까요? 네, 11월 15일 날짜. 차변에 판매직 직원이니까 800번대입니다. 800번대 복리후생비 금액은 100만원. 대변에 제품 네, 조교 8번 들어가시면 되겠죠. 반드시 조교 8번 타계정 대체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품을 판매하고 메인 매출표 일단은 7월 15일 날짜입니다. 7월 15일 날짜. 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대변에 일단 과세형은 11번의 과세죠. 11번의 과세입니다. 대변에 제품 매출. 대변에 제품 매출이 1,200만원이에요. 공급가액이 1,200만원이니까 자, 부가세 예수금이 120만원. 차변에는 뭐가 오면 될까요? 현금으로 받은 게 120만원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게 120만원. 그래서 차변의 현금 금액은 120만원.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받을 어음이 돼요. 받을 어음이 1,200만원이고요. 받을 어음이 1,200만원. 혼합거래네요. 네, 혼합거래입니다. 입력 한번 해볼까요?
과세형은 11번의 과세 제품이고요. 공급가액란에 1200만원, 거래처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상원, 상사, 전자 맞죠? 분계는 3번의 혼합. 분계는 3번의 혼합.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수문 맞고요. 차변의 현금 120. 또 차변의 바드러움이 12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드러움이 1200만원. 자, 다음 7월 25일 날짜입니다. 7월 25일 날짜. 중국 라이라이 회사에 제품을 직접 수출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직접 수출하였다. 16번의 수출입니다. 뭘 수출했죠? 제품이에요. 제품. 자, 공급가액은 1000개 곱하기 100달러. 그러면 10만 달러가 나오죠. 10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하니까 1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1억 2천만 원. 1억 2천. 자, 거래처는 라이라이입니다. 0셀 구분은 지금 직접 수출하고 이렇게 나오면 네, 직접 수출 선택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수출 신고번호 없습니다. 분계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2번에 외상이 되겠죠.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그 다음 8월 25일 날짜입니다. 당사가 소유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해서 은희건축사 사무소에 150만원 부가세 별도 수수료 전액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여러분, 토지 플러스 전자세금 계산서 54번에 불공이 되는 거죠. 54번에 불공이고요. 분계는 무조건 토지입니다. 165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165만원이 되는 거죠. 보통예금이 165만원. 토지 플러스 전자세금 계산서 무조건 54번에 불공이 되는 거예요. 수수료 줬습니다. 토지 관련된 수수료 150만원이고요. 거래처는 그죠? 은희건축사 사무소고요. 전자 맞아요? 전자 맞습니다. 불공제 사유는 F2번 눌러서 토지 자본적 지출. F2번 눌러서 토지 자본적 지출이고요. 분계는 3번의 혼합입니다.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토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165만원이 됩니다. 자, 9월 5일 날짜, 9월 5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 중요한 것은 이 998cc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11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현금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금과세, 네, 61번의 현금과세네. 요거 61번의 현금과세입니다. 과세형은 61번의 현금과세. 998cc니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차변의 차량 유지비죠. 차변의 차량 유지비 10만원. 자, 부가세 대급금이 얼마가 들이냐면 만원이 되는 거고요. 대변에는 현금이 11만원이 됩니다. 대변에 현금이 11만원. 전표입력 들어갑니다. 61번의 현금과세. 자, 주유비예요. 주유비 11만원. 세금 계산서가 아닐 때는 이렇게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거래처는 알뜰 주유소입니다. 분계는 현금 결제했으니까 1번에 현금 눌러주시면 돼요. 차량 유지비 800번대죠. 영업부거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날짜 볼게요. 제품을 판매하고 카드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이거 그냥 바로 전표 입력 한번 해볼까요? 10월 2일 날짜고요. 17번의 카드과세예요. 카드로 판매했으니까 17번의 카드과세 제품. 자,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165만원. 네, 갈라지죠? 거래처는 약수나라입니다. 거래처는 약수나라. 중요한 것은 BC카드로 결제했다고 그랬잖아요. 엔터 치면 여기 신용카드사. 요거 F1 눌러서 BC카드. 분계는 카드 결제했으니까 4번에 카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차변에 외상 매출금인데 미수금이 떴죠. 요것만 내비둬도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한 거는 외상 매출금이 정확한 겁니다. 외상 매출금에 BC카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죠. 됐죠? 다음 문제 11월 22일 날짜입니다. 11월 22일 날짜 수출용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부산으로부터 내국 신용장에서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그리고 영세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52번의 영세예요. 52번의 영세 과세형이 52번의 영세고요. 원재료 공급가액은 2,300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어디에서 사각받았어요? 부산으로부터 사각받네요. 부산 전자 맞죠? 1번.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2번에 외상 찍어주시면은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외상 매입금 금액이 2,300만원씩 이렇게 전표 입력이 됩니다. 자, 문제 4번에 정정하는 문제 넘어갈게요. 1번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마우스 등을 해싱 컴퓨터에서 현금 55,000원에 구입하여 일반 전표 입력하였으나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음이 확인됐다. 계정 과목은 소모품으로 할 것. 자, 분계가 원래 정확하게 이렇게 소모품. 현금 영수증 받았어요. 61번의 현과. 금액은 5만원이고요.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이 5,000원. 대변에 현금. 그죠? 대변에 현금. 여기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55,000원. 매입 매출 전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 전표에 입력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일반 전표 10월 24일 날짜에 가면 그죠? 이렇게 소모품 현금 분계돼 있죠. 그쵸? 네, 요거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F 삭제. 그리고 나서 매입 매출 전표 10월 24일 날짜 들어가시면 돼요. 매입 매출 전표 10월 24일 날짜 61번에 현금과세라고 그랬어요. 마우스를 사갖고 왔습니다. 마우스 공급가액은 55,000원. 어디에서? 해신 컴퓨터에서 사갖고 왔죠. 분계는 1번의 현금이에요.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원재료가 아니라 소모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소모품 5만원. 됐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자 수익 100만원 중에서 원천세 떼고 나머지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원래는 분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자를 받은 거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이 100만원. 세금 뗀 거, 돈 받을 때 세금 떼는 거 선납세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선납세금이 바로 여기에 자산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자산 처리하고 있다? 선납세금이에요. 100만원에 15.4%니까 15만 4천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에 입금됐네요. 84만 6천원. 이 분계가 정확한 분계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일반 전표 11월 29일 날짜입니다. 그때는 84만 6천원만 분계되어 있네요. 이자 수익이 100만원이죠. 100만원이고요. 차변에 선납세금이 와야 되는 거죠. 선납세금이 15만 4천원. 이렇게. 그러면 차변에 선납세금 15만 4천원, 보통예금이 84만 6천원, 대변에 이자 수익이 100만원 맞습니다. 이제 결산 문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12월 30일 임대료 관련 기간 경과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5월 1일 전주로부터 1년분 임대료를 받으면서 전액 부채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5월 1일 날짜 가보세요. 네. 그러면은 대변의 선수수익으로 이렇게 분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변의 선수수익. 그러면은 오늘은 차변의 선수수익이 없어지시면 되겠죠. 선수수익 그리고 대변의 임대료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수수익이 없어지면
올해 걸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올해 거. 선급 비용이 없어지면 올해 거, 선수 수익도 없어지면 올해 걸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720만원 곱하기 그죠? 12분의 올해가 5월부터니까 7개월이 될 겁니다. 아니 5월부터니까 5, 6, 7, 8, 9, 10, 11, 12 8개월이네요. 8개월 720만원 곱하기 12분의 8개월에서 480만원이 나오죠. 480만원. 차변의 선수 수익이 480, 임대료가 480만원입니다. 다시 한번 선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이 없어지면 올해 걸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외상 매출금이 1억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거랑 10만 달러 곱해주니까 1억 2,800만 원이네요. 줄어들었어요. 받을 돈이 줄어들었으니까는 손실이죠.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외화 환산 손실 200만 원 줄어들었어요. 20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이 200만 원입니다. 거래처 들어가야 돼요. 선수 수익에도 여기 선수 수익에도 거래처가 전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둘 다 거래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3번은 자동결산이고요. 3번은 자동결산. 전표 입력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차변의 선수 수익입니다. 거래처 전주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들어가면 틀립니다. 마이너스 1점이에요. 480만원. 대변의 임대료가 480만원이고요.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이에요. 아이고,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은 200만원. 금액은 200만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200만원. 거래처 들어가야 되죠. 영국, 브리티시사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자동결산 입력하러 들어갈게요. 자동결산 감가상각비.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판매관리비예요. 판매관리비에 반영할 감가상각비. 다 판매관리비니까 판매관리비로 가셔서 감가상각비 여기 있습니다. 자, 건물이 350만원이죠. 건물이 350. 차량 운반구가 1200만원. 차량 운반구가 1200만원. 비품이 330만원입니다. 아이고, 330만원. 전표 추가. yes. 네, 빠져나오셔서 주의하는 문제. 거래처에 나왔네요. 그럼 무조건 거래처 원장입니다. 1번 문정유통에 대한 외상 매출금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거래처 나와 있으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1월 1일부터 6월 30. 그죠? 108번의 외상 매출금이고요. 거래처는 문정유통이라고 그랬어요. 문정유통 1010. 자, 회수한 금액의 합계. 이게 잔액을 물은 게 아니죠. 잔액을 물은 게 아니에요. 그럼 차변을 봐야 될까요? 대변을 봐야 될까요? 분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외상 매출금을 받으면 회수가 받는 거잖아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네,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의 210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회수했을 때 분계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그러니까 대변을 보시면 된다. 자, 두 번째 1월부터 6월 중 판매관리비가 가장 크게 발생한 월과 금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이런 거는 총계정 원장 가시면 된다고 그랬죠? 총계정 원장 들어가셔서 1월 1일부터 6월 30.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이에요.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 800번대입니다. 831번. 970만원이네요. 3월에 970만원. 3월에 970만원. 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4월부터 6월 중 영세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합계액은 얼마인가?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도 돼요. 부가세 신고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 영세일 세금계산서 8,700이죠.
영수일 세금계산서 8,700만 원입니다.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